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리그 시즌3 4주차 첫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내일 휴장을 앞두다 보니까 큰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마감이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감독님들은 또 어떤 순위를 기록했는지 순위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1등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김종욱 감독님이십니다. 이번 주 시작도 1위로 시작을 하고 계시고요. 수익률 11%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명장 감독님 지난주 7위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2위로 시작을 알리고 계시죠. 3% 넘는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지난주 8위 기록했는데 오늘은 무려 3위에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4위에는 문종훈 감독님이 이름을 올리셨죠.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독님들 모두 플러스권 에서 경기 마쳤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5위에는 우리 이무학 감독님이 1.54% 수익을 달성하면서 이름을 올리셨죠.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특히나 이 주 후반부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고요. 그 뒤를 우리 김선윤 감독님이 0.97%로 순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 7위죠. 우리 배찬수 감독님, 성경희 감독님이 공동 7위로 오늘장 경기 마감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장 경기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감독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감독님 그리고 배찬수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독님 우리 순위가 공개가 됐는데 예. 우리 임상현 감독님 주 시작이 좋습니다. 상위권에서 이제 시작을 예. 하고 계신데 이번 예. 주는 또 어떤 전략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월요일은 네. 약간 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고. 그렇죠. 월요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출연하면은 마지막에 일말에 조금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에 조조한 성적을 약간 보여줬다 한 점에서 약간 시장을 읽지는 못하는 약간 강세 마인드로 좀 돼서 약간 조조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나머지 이제 2주 동안에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월요일은 첫 시작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조금 이제 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시장이 그 포스코 관련된 피크를 친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들이 보통 이제 7월, 8월 같은 경우는 경기 어떤 흐름들이 어떤 경기 생산 부분들이 둔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약간 그걸 약간 간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8월이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 거의 좀 지나가기 때문에 주도 업종 섹터들은 이제 꿈틀거리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강세 어떤 파동들은 한번 나와줄 수 있는데 만약에 약간 늦어지면은 이제 8월 셋째 주까지도 약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가 없는 물론 일부 종목 섹터 중에 일부 종목만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있지만은 그래서 현재 테마가 돌고 있는 쪽에 저도 틈새 테마 쪽으로 좀 집중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잠시 후에 공개하겠지만은 나름대로 현재 주 후반에 좀 뜰 부분들을 포진을 좀 했고요. 근데 먼저 떴던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잠시 후에 공개되겠지만은 요새 핫한 테마 부분들이죠. 이쪽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해서 남은 2주 동안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볼 텐데요. 우리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찬수 감독님, 예.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제가 금요일 날 네. 1등을 할 줄 알고. 근데 약속하신 수익률은 달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30% 바이오주 2개로 20% 냈고 그다음 종목으로 10% 내서 30% 내서 인터뷰 내용을 제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거든요. 1위 소감 멘트를. 네, 소감 멘트까지 외웠는데 알고 봤더니 난데없이 또 1등 하신 분이 50% 수익을 내서
이거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도 1등을 했기 때문에 무료 방송을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등의 소감을 저 와이프가 지금 모로코를 가 있는데 모로코에 가 있는 와이프한테 먼저 기쁨을 알려드리고 어머. 우리 담당 PD 백 PD님하고 신 PD 뭐 최송현 작가님 우리 이름 또 까먹었네요. 수상 소감을 준비하셨군요. 네, 김현미 아나운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스태프분들에도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하고 멘트를 생각했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나 했더니 1등을 못했다고. 아이, 그래서- 잘하셨어요. 2위 하셨잖아요. 네, 37%인데 5등은 또 꼴등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뭐 월요일이고 그쵸?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장이 조금 애매한 장으로 변했습니다. 아마 휴가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들도 여의도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다 주식을 팔고 지금 해외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없어서 지금 주주주주 샜는데 아마 여름철이 다시 또 더워져서 여름철이 끝나면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은 좀 조심해라. 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방금 좀 시장이 이제 심상치가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만큼 이 공개 방송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다라고 네. 했는데 그 이야기도 짚어주셔야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으로 크게 수익이 내기가 좀 힘든 구간이에요. 네,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수목금 이렇게 아침 8시 반에 네. 장중 공개 방송을 열어서 우리 서울경제TV에 하여튼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여기 포커스온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주식으로 수익이 나기 힘들기 때문에 대체제, 보완제가 또 있어요. 그 보완제로 제가 한 월 1, 2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일 방송이 없기 때문에 내일 녹화 방송한 이 선물 옵션 특별 8.15 특집 독립하자, 우리 금융에서 독립하자 8.15 특집 방송도 있는데 제가 장중 방송으로 하는 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수목금 아침 8시 반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 이번 주 수목금 공개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죠. 관련한 소식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큰 화면을 통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어떤 섹터가 안타를 날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루타 없이 실망감에 아웃된 섹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엔터 섹터입니다. 이 JYP가 실적 발표가 있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세는 보였지만 이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JYP를 필두로 엔터주들 동반 약세가 나타났는데요. 자, 이 엔터주 섹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실망감의 주가 하락이 나온 건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우리 임상현 감독님부터 먼저 예. 분석해 주시죠. 엔터주 부분들인 현재 JYP 엔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실적 쇼크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인 부분인데 일회성인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뭐 좋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의 또 흐름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또 다른 엔터주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위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약간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오늘 JYP 엔터 부분 때문에 뭐 키스트라든가 현재 IOK, 큐브 엔터 이런 부분들의
다 영향을 좀 받은 부분들은 있지만은 시장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많이 급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연동이 돼서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한 어떤 이상 징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 종목 이 섹터가 추세 이탈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불고 있는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K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 어떤 선봉장 역할을 현재 K-팝 정도 부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어떤 급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특별하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한 낙폭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계속해서 배찬수 감독님, K-팝 예. 즐겨 들으시나요? 예, 제가 잼버리 때 이제 하이브 그 전국을 꼭 모셔오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멤버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이 결합체가 안 돼서 못했는데 오, 아마 이 K-팝 때문에 한국인들의 이 위상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난데없이 요즘에 보니까 한국인의 식판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뭐 셰프라든가 무슨 뭐 캠브리지라는 유명한 대학의 학생들이 먹으면서 극찬을 하는데 아마도 이런 거와 일맥상통하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대형주죠. 대형주 20만 원, 10만 원 넘는 하이브 뭐 SM이라든가 우리 JYP도 마찬가지인데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오늘 음봉을 맞았지만 오늘 장이 뭐 안 좋으니까 음봉을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는 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아마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길게 보면 내년에는 굉장히 고성장을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뭐 나가는 지출도 많고 멤버들이 또 특히 남자들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를 가면 공백기가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아마도 향후에는 어떤 육성책으로 인해서 더 이런 K-팝 산업이 더 활성화될 게 뻔하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사실은 매수해도 괜찮은 조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 장도 내년 정도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노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단기적인 조정을 보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2루타까지 진출한 섹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중국 리오프닝 섹터입니다. 이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이후에 하루 만에 상해에서 제주도로 들어가는 크루즈선 53척이 기항을 신청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관련한 섹터가 좀 시세를 보였는데 제일 먼저 움직였었던 게 화장품 관련한 섹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럼 네. 그 다음을 이을 섹터는 어디일지도 궁금하고요. 전망도 궁금한데 이번은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 예.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중국이 돼버렸어요. 그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하물며 이제 움직이지도 않았던 롯데관광 개발이라고 있어요. 거의 10,000원에서 바닥을 이렇게 있다 갑자기 상한가를 치면서 오늘도 한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맞춘 건 아닌데 희한하게 이제 K-뷰티 그래서 보톡스 또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더니 저보고 보톡스를 또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얼굴에 인상을 좀 쓰니까 이제 맞아야 될 타이밍이 왔다고. 그래서 한국인은 보톡스와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휴젤하고 이제 메디톡스를 그때 추천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관광이면 관광, 뭐 뷰티면 뷰티 이런 게 앞으로는 중국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더 압도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고부가치 산업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다 괜찮다. 이제 뭐 K-뷰티도 괜찮고 관광 산업도 괜찮고 중국하고 문호가 개방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열고 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중국과 관련된 거는 관련주를 좀 눈여겨볼 타이밍이 이제 다가왔다. 롯데관광 개발도 괜찮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에 대해서 들어봤고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는데 예. 지금 단기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사실 장중에 살짝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화장품 관련한 섹터의 전망도 궁금하고요. 그다음 어떤 섹터가 이어받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지난주에 한번 나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화장품주 어떤 게 있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6년 전에 예, 가장 많이 이제 폭등을 좀 했던 부분들이 한국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나 뭐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현재 추가적인 상한가를 좀 신청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중국에 대한 최대 연휴가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중국 중추절, 그다음에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2차 상승 파동은 분명히 나올 거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 매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순환매 관점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수 쪽에도 순환매가 좀 돌아갈 수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K식품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올라줬던 부분들이 뭐 형제 엘리트나 뭐 이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 그 다음에 섬유, 의류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JST나 그 다음에 한세스럽, 영원무역, 감성코퍼레이션 또는 중국 관련 흥성그룹 이런 부분에 어떤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순환매를 볼 필요가 있고 또 화장품의 어떤 부분들은 약간 수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뒤에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 물론 기존에 뭐 리오프닝 관련 전부터 잘 나가는 화장품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리오프닝 되면서 현재 시세가 연동이 되지 않는 어떤 중저가 화장품까지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의 장기 휴일을 앞두고 또 한 번의 소비 확대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3루타까지 진출한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초전도체 섹터입니다. 이 보나사피엔스 대표가 SNS에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맞고 또 새로운 강자성체도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장중에 급등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논란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시세의 변동성도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 배찬수 전문가님께서는 네. 이 초전도체 sek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이제 오늘은 안 웃어야 되는데 네. 응답하라 1998에 아이고 또 우리 덕선이를 다시 제가 한번. 그만 부르려고 했는데 계속 부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을 잘 아는 우리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이게 아마 4차 산업이죠. 5차가 되겠네요. 자리를 잡는다면은 이 주식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덕선이는 14,000원 고점에서 지금 7,000원까지 반토막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10,000원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차트를 보면은. 근데 만약에 이게 초전도체가 꿈의 신소재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는 순간은 15,000원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2차 전지에 의해서 새로운 업종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기엔 아직 이르지만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실생활에 이용을 하려면 4, 5년 뒤거든요. 당장은 아니고. 근데 그런 말 저런 말이 많은데 어쨌든 주시장은 꿈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결과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15,000원을 뚫고 그럼 저는 얼른 그러면 우리 덕선이를 그러면 추천주로 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초전도체에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배찬수 감독님과 장중에도 계속해서 소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임상현 감독님.
예. 초전도체 종목들이 네. 다시 한번 또 주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예, 이제 지난 주말에 마지막 금요일 날 그렇죠. 선암을 승부수를 했습니다. 띄웠죠. 근데 선암만 빠지고 끝나고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앵커님은 왜 생뚱맞게 선암이냐 했더니 이제 그 말을 이제 좀 후회되시죠? 와, 예, 하루만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주지. 저도 후회가 됩니다. 다시 들고 나와야 되는데 후회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초전도체에 관련된 이제 부분들의 논란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냐면은 저도 나름대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마스터를 좀 했습니다. 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레시피를 이제 공개를 좀 했죠. 근데 레시피가 약간 두리뭉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뭘과 뭘 섞고 온도를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또 몇 시간에서 몇 시간까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약간씩 다 다른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레시피를 감췄습니다. 추가 첨가제에 대해서도 감췄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외 연구소에 재연을 했더니 강자성체다, 반자성체다, 뭐 반도체다, 부도체다 각기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첫 번째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은 완벽하게 이런 레시피를 공개하게 되면은 조금만 응용을 해서 특허를 달리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금지돼야 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건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현재 대부분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동향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초전도체 현상이 발견이 된다든가 또 전기 저항이 0으로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부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를 일단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공대에서 이 에너지 공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에너지 공대에서 논문의 이 물질은 거기는 물질을 대여를 해줬기 때문에 이 물질이 논문에 나온 물질이 맞다고 인정을 했고 또 현재 미국 현재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이 초전도체 물질이 시뮬레이션상으로 맞다고 인정을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실제 일부 학회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 것을 완벽하게 입증을 했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논란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원 초전도 학회에서 검증을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조원 초전도 학회하고 상원 학회, 이번 학회하고는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민간업체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현재 검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 법적인 자격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이 있죠. 한국 표준 과학연구원에서는 완벽한 실효, 재현, 검증이 탁월한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는 현재 하지 않고 이런 업체에서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과 발표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처음에 인터뷰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현상을 보고 샘플 현상을 보고 이거는 초전도체 아니다 하고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아니다 하고 결론을 들어갔고 두 번째 최근 기사를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초전도 물질이 일부라도 나오게 되면은 또 그 데이터가 논문에 나온 데이터가 일치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오면은 이거는 가짜다는 결론이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초전도 물질이 아니다는 물질을 결론적으로 딱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데이터의 그 부분들 이게 서석배하고 그 교수팀 부분이죠. 김준 교수팀이 만든 것을 현재 외부의 어떤 교수, 오 교수라든가 아니면 김현타 교수가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해서 그 공로로 논문에 저자인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그런 현상이 나와서 논문에 나온 데이터대로 현재 그대로 재현이 됐다 했을 때는 그런 초전도체 현상이 아니다고 했는데 결국은 현재 검증업체가 현재 객관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거냐 민간이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신뢰할 수가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고 또 현재 그것 때문에 8월 말까지만 하고 또 다른 2차 라운드 어떤 공방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안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정부에서 나서서 표준과학연구에서 나서서 객관적인 검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논문이 나오기 전에 논문에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논문이 나오기 전에 이런 발표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거는 아니다는 발표고 논문이 발표 나서 한다면은 객관성을 좀 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의 영향을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하게 좀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그 학문 간 그다음에 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좀 약간 씁쓸한 어떤 현장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지난주 출전 선수였던 이 서남이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발빠르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소통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이번 프로 주식리그 시즌3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큰 화면을 통해서 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프로 주식 리그는요, 총 8분의 전문가님들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하루에 한 종목씩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다음 날 시초가로 편입이 되어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를 터치할 경우 1회에 한해서 목표가 수정하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총 5주간의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는 우리 8분의 감독님들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종욱 감독님 이번 주 시작도 1위로 알리고 계시죠. AI 섹터에서 솔트룩스를 꼽아주셨는데요. 장 초반 지지부진하다가 5장 들어가면서 시세를 보였죠. 11% 넘는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김선윤 감독님 언제나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종목 선정해주고 계신데요. HLB는 오늘 플러스권에서 첫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문정 감독님 오늘 엔터주들이 줄줄이 과대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하이브로 2%대의 수익을 챙겨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배찬수 감독님 KINX가 강보권 속에서 오늘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정경희 감독님 이렌시스 역시나 오늘 강보권 속에서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이무학 감독님 스맥 로봇 관련주이죠.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면서 1.54%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오늘 로봇 섹터에서 종목 꼽아주신 감독님들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높은데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뉴로메카가 2.65%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오늘 경기 3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의약품 제조하는 기업이죠. 테라젠 이텍스가 3% 넘는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이렇게 4주차 첫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독님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전략을 구성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경기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리뷰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찬수 감독님, 예. 이번 주는 뭐의 대명사가 되실 건가요? 네, 이번 주는 이제 테마는 너무 위험하고 실적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실적주들을 그렇죠. 위주로 공략을 하겠다. 자, 그렇다면 네. 우선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 네. KINX가 오늘 강보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요거 내일 10% 올라갑니다. 요거. 아, 또 약속하시는 건가요? 네, 요거 왜 10% 올라가냐면 네. 꿈의 인터넷 구축망을 연결하는 이제 그 회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격대만 봐도 이게 65,000원이고
뭐 8만 원, 10만 원 정도 갔다가 조정을 보이는 종목이라 우량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닥이라고 그러면 차트에 나와 있다시피 5만 원 이상을 안 깨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갖고 온 종목인데 뭐 수익률을 크게 내지는 못하고 지금 6만 6천 원 선에서 제가 바닥권이죠, 바닥권. 근데 내려갈 일은 없지만 5만 원 초중반이 오면은 더 사야 되는 종목이고 목표가는 일단 올라가면 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봐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아진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걸 하나도 이 시장에 반영이 안 됐고 오히려 지금 약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약간 소외가 돼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도 이게 좀 길죠. 요즘에 막 대장주가 이름이 긴 게 많아서 제가 이름 잘 못 외우는데 예? 뭐 레인보우, 로보스탁이 막 틱스가 되고 막 그러듯이 제가 아까 전에도 종목 상담을 하는데 그 셀트리온 헬스클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고. 이거를 우리 아나운서님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KINX 좀 네. 길죠? KINX 요거 이름이 기니까 그만큼 수익률도 높게 나올 거라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반등 6만 5천에서 조정 시 무차별 매수 10%에서 20% 정도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보일 때마다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예. 유로메카가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는데 리뷰 자세하게 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막 갭상승하고 상승하다가 장 때문에 좀 밀려서 끝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현재 삼성에서 어떤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전략을 좀 제시하면서 AI 쪽, 그다음에 로봇 쪽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격적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예정을 갖고 추진을 좀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약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LG에서 LG U+에서 현재 유진 로봇하고 합작을 통해서 유진 로봇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쪽 그 삼성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부분에선 T 로보틱스가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로봇 쪽과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특정 종목만 약간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뉴로메카가 협동 로봇에서는 현재 제1의 어떤 강자의 어떤 시장의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 개파를 굉장히 늘리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 FMB 로봇 부분에서 상용화가 가장 빠른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뉴로메카가 어떤 그 대기업의 M&A 대상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대기업이 다 뛰어들고 있는데 포스코만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의 눈에 뉴로메카가 현재 눈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뉴로메카를 출전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출전했고 이번에 출전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고점에서 보면은 현재 가격 조정, 그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 쌍바닥을 쳤고, 그다음에 5월달에 저점, 그다음에 8월달에 저점, 약 3개월 동안의 3개월 주기, 다시 말해서 60일 3개월 주기에 거의 쌍바닥 형태를 이제 진행이 됐고, 이 급락, 다시 말해서 이 급락 파동의 절반을 좀 회복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절반을 회복했다가 저항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행보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려다가 오늘 장 때문에 약간 일시적으로 밀렸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다는 가지 않지만은 그래도 장이 안 좋은 가운데 재료가 먼저 나온 순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뉴로메카가 어떤 뭐 재료가 뭔가 또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뉴로메카를 출전을 좀 했기 때문에 장이 조금 안정이 된다 하면은 로봇 관련된 부분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뉴로메카가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충분히 돌파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한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 대응 전략들을 함께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내일장 주전 선수죠. 내일장이 아니라 이제 하루 휴장하니까 수요일장 주전 선수 만나볼 텐데 우선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6분의 감독님들의 주전 선수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우선 우리 금종욱 감독님께서는 생성형 AI 출시 등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이죠. 폴라리스 오피스를 주전 선수로 선택하신 모습이고요. 우리 김선영 감독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이외에서 주신다라고 하며 항공주를 또 종종 공략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제주항공을 주셨습니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문종 감독님, 오늘 LS가 실적 발표도 있었죠. 전 분기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수요일장에서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희 감독님, SC 엔지니어링을 다시 한번 출전 선수로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임우학 감독님 역시나 재출전하는 선수이네요. 오늘 장에서도 장중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동차 이 무빙 파트 관련한 종목이죠. PHA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최명장 감독님 언제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종목들을 출전시키고 있죠. DB손해보험을 또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의 내일장, 수요일장 주전 선수 이어서 살펴보시죠. 우리 배찬수 감독님, 나노 계측 장비 개발 업체인데 실적도 나왔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파크 시스템즈를 주셨고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웨이퍼, 칩 모듈 같은 이 광 분배기를 도매하는 기업 우리로를 수요일장 주전 선수로 들고 오신 모습입니다. 네, 그럼 두 감독님과 함께 자세하게 내일장 주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선 배찬수 감독님, 예. 역시나 실적주의 대명사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적 발표가 됐어요.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예. 내일장, 수요일장이죠. 어떤 활약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요거는 30% 수익 봅니다. 이번 주에만? 예. 30%. 감독님 정말이시죠? 요번 거 30%, 어저께 거 10%, 합이 40%거든요. 오, 그럼 그래서 바로 1등이죠. 다른 분이 40%를 안 넘어가면은 1등인데 또 모르죠. 저번 주처럼 50%가 나와버리면은 또 그냥 저 준비만 했다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1위 소감 저 안 들을게요. 네. 미리 꼭 들려주세요. 예, 1위 소감을 제가 꼭 하고 싶고 여기 금이 진짜 금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반짝반짝거리는데 그거 하나 꼭 갖고 싶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파크 시스템즈를 맞죠? 파크 시스템. 파크 시스템스 맞아요. 또 틀릴 뻔했는데 요거 아주 재미있는 주식입니다. 요게 오. 코스닥에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근데 무려 가격이 1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만 봐도 일단 합격 우량주 안에 들어가고 이 모습이 지금 이렇게 아주 저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가격이 막 쌌던 거 그런 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 우량주는 최근에 이렇게 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횡보를 계속 하다가 실적이 발표 뭐 영업이익이 7,000%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 100%가 아니고 7,000%. 7,000% 영업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30% 장대 음봉을 맞아서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요 종목 추천을 못 하겠어요. 너무 가격이 이제 이 매수 타이밍이 없어서.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을 맞고 3일을 지금 하단에서 지금 박스로 놀고 있잖아요. 거의 거래 없이. 그러면 이거는 우량주는 다시 제정신만 차리면 요 상단까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냥 30%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는 제가 그 전에 뭐 바이오, K 뷰티, 우리 슈젤하고 메디톡스 같이 그것도 한 30%씩 수익이 났는데 우량주는 빨리 팔 필요가 없고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크 시스템준도 지금 17만 5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면 내일도 아마 크게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상단에 21만 5천 원 상단 올 때까지 가져가 보시고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12만 4천 원 정도의
적당하게 한 30%만 먹고 이익 실현하느냐. 아마 금요일까지도 12만 4천 원 정도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일반인들이 들어가기에도 가격이 22만이죠? 네, 21만 4천 원. 그렇죠. 21만 4천 원은 충분히 없습니다. 네, 어쩐지 보유하겠습니다. 종목명을 어쩐지 정확하게 이번에 말씀을 하셨다 싶었더니 이번엔 가격을 좀 실수하셨는데 자,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도 배찬수 감독님 이번 주 수목금 공개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공개 방송에 대한 소식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소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공개 방송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예. 네, 자 내일장 주전 선수로 우리로를 주셨습니다. 수요일장에서 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계실까요? 예. 1차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요. 역시나 1위를 좀 노리고 예. 계시는군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로 이제 들고 나온 부분들은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서남을 들고 나왔던 그쵸. 부분들이 있는데 서남은 알다시피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핵 융합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양자 관련된 부분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초전도체가 이제 상용화됐을 때 수혜받는 업종으로 약간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로를 골랐던 부분이고요. 우리로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광 다이오드, 광 분배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최근에 양자 암호 통신 칩을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양자 암호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과의 양자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또 투자 금지 이런 이슈하고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약간 개별주적인 어떤 시총이 가볍지만은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현재 화면에 준비된 화면에 이제 보시는 부분들 알겠지만은 현재 복잡하게 약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은 노란색 박스 안에 보면은 Q랑 해가지고 Q라는 일이죠. QRNG 해가지고 양자 난수 생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파란색 박스 전체로 보면은 키 분배 장비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양자의 성질을 이용해서 현재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난수를 생성하는 어떤 기술 부분들, 그다음에 요거를 전체적으로 실현하는 양자 키 분배 장비 부분들이 SK텔레콤 자회사에서 이걸 만들었던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로라는 업체는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양자 암호 통신칩, 그러니까 단일 광자, 양자를 또 빛을 어떻게 보면은 검출하는 어떤 칩을 현재 상용화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어떤 상용화 기업의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모습은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모습은 이렇게 좀 생겼고 또 하나의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센서 라이다에 대한 부품도 국산화에 좀 성공을 했죠. 라이다라는 것은 빛을 쏴서 이렇게 돌아온 것을 받아서 요거를 현재 사물을 인식한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자 빛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수용하는 검출하는 그런 것들을 칩이 반드시 한번 필요해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로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빛을 쏴서 돌아오는 어떤 부분들 아래에 리시버라고 하죠. 리시버라고 하는데 이 칩 그러니까 라이다 수신 소자라고 합니다. SSPM 요거를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업체에서만 상용화를 했고 라이다에 대한 수신 소자의 국산화에 좀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로가 이런 양자의 수혜주로서 부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종목은 현재 프로 주식 리그 하기 전에 현재 배트맨 히든 종목 골든벨 종목으로도
자주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상한가를 쳤습니다. 뭐 얼마 전에. 그리고 갭상승 크게 급등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삿바. 오늘 장중에는 27%까지 27%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또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 좀 2, 3일 또 슬금슬금 빠져서 뭐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상한가 칠까 봐 내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로를 골랐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 그러니까 시즌 내에 상한가를 가면 좋겠지만은 이제 끝나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운이 좋으면은 이번 주에 상한가 한번 칠 거고 운이 안 좋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상한가를 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종목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핵융합 그다음에 양자암호통신 관련된 종목이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아래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많은 종목 받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양자 암호칩에서 딱 이 종목 하나를 딱 탑픽으로 골랐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종목을 보는 눈이 나름대로는 가치 분석이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서남은 현재 그 금요일 저녁에 종가 부근에 제가 노란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드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많이 오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네요.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 회심의 일격으로 준비해 주신 이 우리로에 대한 자세한 소식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우리 감독님과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전략 구성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감독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수요일장 주전 선수들 함께 살펴봤는데 요 선수는 좀 견제가 된다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부터. 견제가 될 것 같은 네. 선수. 제가 한번 다시 읊어드릴까요? 우리 항상 제 옆에서 열심히 이제 종목을 발굴하시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전관님이 이번에는 꼭 상한가를 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견제라기보다도 우리는 한 마음이다. 우리로를 제가 내일 아마 상한가 칠 종목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상한가 치기는 힘들고 뭐 27만 원 하던 게 상한가는 불가능한데 가벼운 종목을 잘 발굴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저가 1,500원짜리였었죠 아까. 그리고 오늘 어저께도 그러니까 15% 올랐고 뭐 상한가도 그 전에 쳤었고 하는 모습이 이번에는 제발 1등을 해서 좀 골고루 이렇게 이 배치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2위까지 해서 실패를 했지만 우리 이삼현 전과 이번에는 저가주로 제대로 공격을 해서 꼭 압도적인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어울리지 않는 이 훈훈한 이야기에 제가 감당을 하지 못하겠어서요. 그냥 바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는요, 전반적으로 큰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발 매출 비중이 큰 섹터에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났죠. 연이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오늘 시장에서 엔터주들은 이 JYP의 아쉬운 실적 발표 여파로 인해서 동반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AI 관련주 사이에서는 일부 종목들 시세가 나타났었죠. 그중에 이 금종욱 감독님의 솔트룩스는 오늘 장중에 11% 넘는 수익도 달성을 하면서 우리 금종욱 감독님을 이번 주도 1위로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습도 부착됐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